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어, 오늘 조금 방송이 늦습니다. 어제 뭐 FOMC 회의 또 결과를 다 보고 잠깐 잤는데 늦잠을 좀 자버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될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고, 어제 FMC 회의 결과가 발표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현상이 나왔습니다. CPI 지수 발표했을 때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요. FMC 회의 발표가 나올 때 그걸 다 반납을 하는, 그래서 어제 오전과 거의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등락은 있었지만 보합 원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는 원점인데 실버는 상당폭 하락을 했습니다. 29불대가 잠깐 무너졌고, 29불대 지금 전후로 지금 실버는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CPI 지수, FMC 회의 관련된 내용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이온스당 지금 이제 2315불 15불 16센터, 1g당 74불 43센터, 1kg당 74,434불 07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43만 2천원, 팔 때가 38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1647만 천원, 1억 1647만 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뭐 CPI 지수가 발표가 될 때는 크게 상승을 했죠. CPI 지수가 어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이 3.4, 어제 나온 게 3.3%였죠. 특히 이제 코어 CPI 지수가 실질 CPI 지수,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CPI 지수가 나왔을 때 시장은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요. 반대로 어제 FMC 회의가 발표가 될 때는 하락을 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지수 발표 났을 때 크게 반등을 했다가 조금 다시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했고, 어제 FMC 회의 파울 윤준 의장의 어떤 연설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재차 한 번 더 하락해서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원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PI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도 빠졌고 국채 수익률도 빠졌죠. 그리고 FOMC 회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올라왔고, 그 채권도 다시 채권 수익률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4.355, 뭐 어제 103.880이었죠. 장중에 103.880, 104포인트가 무너졌다가 다시 104.360으로 올랐는데, 뭐 어쨌든 화요일보다는 좀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국채 수익률도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4.316, 장중에 4.250까지 무너졌습니다. 250까지 무너졌는데 다시 4.316, 화요일날과 대비시키면 또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골드 실버도 상당히 출렁거렸죠. 어제 CPI 지수 발표되면서 쭉 미끄러졌다가 FMC 회의 하면서 절반 이상은 복구를 했죠. 예. 그렇지만 그 전에와 비교해서는 소폭 뭐 상당폭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원한유 1372원, 비트코인도 오늘 어제 이제
이 CPI 지수 발표됐을 때는 상당히 큰 상승이 등락이 있었고, 큰 상승 이후에 다시 FOMC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도 오늘 아침에 3,530불, 지금 뭐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는 ETF 영향을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지금 뭐 반등도 살짝 했지만 등락은 있지만 계속 하락 추세,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CPI 지수 발표되고 나서 뭐 등락은 있었지만 어제와 뭐 큰 변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보합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버는 어제 이후에 상당폭 어제 하락을 했었죠. 지금 29불 10센트대에 있는데 29불이 잠깐 무너지는 뭐 이런 상황까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그 뭐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는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고, 실질 CPI 지수는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CPI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FOMC 회의가 맹탕이 되어 버렸어요. 맹탕이 되어 버린, 영향을 줬다,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보고, CPI 지수 발표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이 FOMC 회의 내용이 좀 심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또 예상도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인준 의장이나 기자들 인문 일답에서 봐보면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게 맹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FOMC 이후에 이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았나? 어제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점도표. 그러니까 점도표 자체가 상당히 이 매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어제 FOMC 회의 이후에 나타난 시장의 반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회의 내용은 이제 금리 동결,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 진입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강한 또 메시지를 남겼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올해는 한 번 금리 인하를 한다. 점도표에 보면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 그걸 9월달에 할지 11월달에 할지는 모른다. 점도표는 뭐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향후에 이제 금융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점도표이기 때문에 예고편이죠. 예고편. 뭐 그게 이제 확정은 이제 FOMC 회의에서 결정을 짓지만 예고편입니다. 점도표는 앞으로의 뭐 미국 경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지금 금융 정책은 어떻게 쓸 것이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그러면 왜 시장이 이렇게 큰 어떤 영향을 줬냐? 이 점도표에 19명이 이제 점도표에 표기를 하는데 4명은 올해는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여기 점도표를 찍었어요. 4명은. 그 다음에 7명은 올해 안에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찍었고, 8명은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럼 최악으로 보면 4명은 뭐 떨어져 나갔다고 보고 8명, 7명인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은 금리 인하를 한다, 여기에 전체적인 이제 방침이 찍힌 거고, 중요한 건 4명은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이죠. 이 부분에 어제 이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그러니까 올해의 최종 이제 예상이죠. 올해의 최종 금리, 최종 금리는 5.1%를 예상한다. 3월 달에 점도표는 4.6%였거든요. 지금 6월 달에는 5.1%. 그 다음에 2025년도가 3.9%인데 4.1%로
약 0.2% 상향됐죠. 2026년도는 3.1% 그대로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기적인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3월달에 2.6% 있는데 6월 달에는 2.8%, 여기도 0.2% 지금 올랐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내년 그 대신에 이제 내년에는 뭐 네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계획이었지만 점도표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서 올해 못한 것을 내년에 금리 인하를 상황 봐서 따라잡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회가 더 추가가 되는 뭐 이런 어떤 점도표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기를 봐보면 뭐 어쨌든 금리 인하가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론이고, 내년도는 최종 금리가 4.1%, 그러면은 상당히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된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제 전도표에 담겼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안 좋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목요일도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지금 노동시장 지표가 금리 인하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실업보험 청구, 그 다음 PPI 지수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면서 응대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하가 올해 한번, 또 그리고 언제 할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고금리가 상당히 장기간 간다라고 봤을 때에 지금부터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골드는 상당히 어제 선방을 했고요. 뭐 실버는 골드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실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등락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오늘도 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이러한 지금 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PI 지수와 FOMC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개 소식은 이제 EU 연합에서 7월부터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최대 48%까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는 큰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었고, 어쨌든 뭐 어제 CPI 지수와 FOMC 회의가 전반적인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그 영향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29불 뭐 10센트 전후로 이렇게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실업보험 청구 PPI 지수 이 발표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면서 응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금리가 내년 연말, 내년 최종 금리가 4.1%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지금 고금리가 장기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략적인 어떤 뭐 10페이지 지수 FOMC 회의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보험 청구 PPI 지수 나오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SVT 실버 그래서 채널에 가셔도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SVT 실버 그래서 채널이 구독이 좀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버 트레이딩을 계속 같이 트레이딩하는 이 실시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300명이 넘어야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가서 300명을 빨리 좀 많이 채워주시면 실버 거래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황금세상 채널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골드 실버에 관련된
국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황을 분석해 주는 황금세상 채널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내일 주말인데 어쨌든 오늘 저녁에 FMC 어제 저녁에 FMC 회의 내용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계속 지금 주고 있고 오늘 저녁에 실업보험 청구 PPI 지수 나오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